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26일 보도했다가 조금의 사라진 그 기사입니다. 그래서 다루기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내용이 상당히 쇼크하기 때문에 네. 뭐 특별한 의견을 붙인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좀 우리 시청자들도 아는 게 좋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네. 지금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있고 아주 열심히 논설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평기자보다도 더 열심히 취재를 해갖고 그렇죠. 지금 특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보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강찬호 논설위원이 26일 날 기사를 쓴 것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당대회. 예, 전당대회 예. 이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 대리 투표는 이재명 측에 의한 대리 투표가 있었다. 네.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. 예. 야, 이거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냐? 그럼요. 그럼 대리 투표에서 부정 투표가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돈 봉투 사건에 의해서 돈 봉투도 부정 선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돈 선거니까. 네네. 여기는 아예 그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투표를 해가지고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그걸 이제 또 갑자기 기사를 내렸던데 예.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쇼킹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이었습니다. 이낙연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이재명 후보 측이 이런 대리 중복 그런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.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일단 강찬호 논설위원은 이 업체 그러니까 관리업체죠. 관리업체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A모 씨와 인터뷰를 해서 A모 씨의 그 이 멘트에 따르면 당시 이제 그 온라인상의 대리 중복 투표입니다. 온라인 투표죠. 직접이 아니고 온라인 투표인데 이 온라인 투표에 해당자가의 전화번호와 그다음에 그 이 주민번호만 체크가 되면 사실 대리를 하던 또는 중복을 하던 그것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. 그러니까 선거인단이라고 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, 인증번호만 있으면은 같은 그 휴대폰 가지고 네네. 휴대폰으로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그걸 걸러낼 방법이 없다. 그래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이재명 쪽에서 온라인 투표가 무지히 높았던 모양이에요. 투표율이. 지금 저희들이 그걸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.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도 자기들은 낮고 이재명 측은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게 뭐냐고 항의까지 허락했는데 그때 또 이 온라인 투표를 관리한 사람이 이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 도화선이 된 이정건 당시 사무부총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선관위원이었고요. 이정근 사무부총장이. 그다음에 온라인 경선을 관장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복 투표에 관련돼서 주도를 했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팩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혹을 갖는 건 뭐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만약에 진짜 온라인 투표로 관장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온라인 투표가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 측으로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됐고 또 지금 보안업체의 증언처럼 이것이 대리나 중복 투표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시에 안 갖춰져 있다면 사실상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연루가 된 그런 이 대리 중복 투표가 자행이 된 게 아니냐 그 안에서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중앙일보가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현재까지는 굉장히 의혹이고 아직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가장 저희가 이걸 선택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이때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름이 또 튀어나오냐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당시에도 온라인 투표 관련된 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
항의가 많았다는 거예요. 정세균 후보 측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 측도 그렇고 이낙연 측에서는 아주 항의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왜 우리가 났냐 근데 전화를 안 받고 잠적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정 사무총장한테 항의를 했고 이정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아예 받지를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왜 기사를 내렸는지 또 후속 보도는 없는 건지 어떤 팩트체크가 된 건지를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. 아무튼 이 이래저래 지난 그 경선 과정과 관련돼서 또 그 이전에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전당대회. 이제 이낙연 지금 그 후보 측이나 혹은 홍영표 후보 측, 뭐 또 우원식 후보 측이 이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번에 이 대리 투표에 어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한다면 이재명 체제의 정당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연달아서 이심송심, 이재명과 송영길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 모두 다 사실은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.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좀 추측을 한다면은 관측을 한다면은 송영길을 만들어서 송영길이 또 그 대선 경선 과정을 아주 편파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그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정세균, 김두관 중도 사퇴한 그거에 무효표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무효표 다 시켜버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만약 무효가 안 됐다면 결선으로 가는 거고 결선에 가면 어떻게 될 상황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? 또 최종 그 투표 결과는 서울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박빙의 차로 이재명이가 이겼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홍영표가 됐더라면은 홍영표는 친문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낙연한테 아무래도 유리했겠죠. 그럼요. 그런데 그걸 뒤집은 데다가 또 이 투표 자체도 사실은 온라인 투표 이게 뭔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또 시스템 자체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걸 관리를 또 이정근이가 했다 이 말이요. 그렇죠. 송영길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자 측근인. 그렇죠. 이런 게 뭔가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렇습니다.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? 송영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돼. 그 게임의 룰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. 또 게임을 공정하게 관리 감독할 당 대표가 아니라 치어리더. 이재명 후보 측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어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?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자라는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, 김두관 그것도 다 의원 무시해버렸죠. 또 그 다음에는 클린. 그 정치위원회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된다. 클린 검증위원회 당시에 후보 검증위원회 후보 그것도 검증위원회 때 그 이재명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. 그것도 무시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때도 이 대리투표 중복투표 가능성이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측에서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그것도 당시 송영길 지도부는 거절해버렸어요. 그럴 일 없다 하고. 그런데 바로 그걸 관장하는 사람을 자기의 원외 오른팔인 이정근을 시켰다?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그 믿어야 될 사람, 꼭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켰다는 거고, 그러면 그 온라인 투표와 관련돼서 이것마저도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느냐라는 물음을 지금 하는 거죠. 지금 이낙연 걔는 국내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될 걸,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짜 대리투표 이런 것 때문에 진 것 아니냐.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장인상으로 그렇죠. 잠깐 들어왔다 나갔지만 아마 최근에 책도 하나 낸 것 같아요. 저서 뭐 하나 낸다는 거 아닙니까? 통일 문제에 관한 그것도 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뭐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명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봐라. 사실은 내가 후보가 돼야 하는데 이거 야바이꾼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다 하면 얼마든지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
그래서 이 대리투표 의혹,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다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사를 바로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왜 삭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해명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수석 대변인 명의로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공식 논평이요. 돈 봉투도 모자라서 이번엔 대리투표까지 하는 것은 공당의 자격이 있냐라고 질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직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수사도 촉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 한다면은 여기 관리업체, 선거 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 관리업체 이런 데에 대한 수사도 벌어질 거고 압색도 벌어질 거고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관리업체 온라인 투표 여기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무슨 위탁회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경기도 산하라고 하면 이게 또 뭔가 이재명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당장 경기도 지사였고 그 직전에 경기도 지사 경기도의 완전 산하기관 중에 하나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다. 그런다면 저기잖아요. 완전히 하청업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 경기도와 아주 불가분의 갑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하필이면 공당에 지금 그 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선거를 관리하는 업체가 됐으니 의혹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뭐 위탁회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들이 뭐 취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아무튼 이 대리투표 의혹 검찰 수사까지 국민의힘에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만약 수사를 안 하면 아마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잡는 아주 큰 족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갈수록 이재명은 풍전득과예요. 풍전등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당이 대안이 없지 않느냐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. 아우, 나 이재명 편 아니야. 나 친명이라고 부르지 마.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잖아. 이대로 가야 돼.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전 지사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계기만 된다면 아니 대안이 있잖아 라는 소리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이낙연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